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표 선거 당시에 LTV라고 하죠. LTV.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무주택자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주택담보대출을 90%까지 해주겠다니까 일단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박수를 쳤고요.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웬 떡이냐. 예,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웬 떡이냐. 왜냐하면요, 청년들은 지금 영끌해서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90% 해준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거가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선거가 끝나니까. 사실 LTV 90%는 정부의 어떤 대출 정책하고도 지금 안 맞았거든요. 정부는 지금 DSR이라 그러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40%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버는 총소득 중에 원금과 이자가 나가는 비율이 쉽게 말하면 40%까지만 용인하겠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정했거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DSR을 포함시키는 부채도 점점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전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전부 대출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2금융까지 빌린 돈을 대출금으로 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3금융까지 빌린 돈을 대출 전체 대출로 할 거냐. 이렇게 폭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러면 DS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금액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40%라고 하지만 원래 대출 전체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이게 정부의 올 7월, 내년 7월, 후년 7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가계대출을 좀 조이자 뭐 이런 정부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가계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가계발 나는 더 이상 갚지 못하겠다 이러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로 발전되는 겁니다. 금융이 박살나면 이게 경제위기로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90%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하고 완전히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대출을 전체적으로 좀 완화해 준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 있었지만 이게 결국은 90% 주택담보대출 90% 대출은 이제 쑥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요. 참 민주당의 어떤 행태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당의 어떤 행태는 진짜 국민들을 쫄로 본다는 거예요. 국민들을 쫄로 본다.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거에 이기고 보자. 여러분, 국민이 이렇게 조롱당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말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부동산 세제 개편하겠다. 쉽게 말하면 난리를 쳤어요.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겠다.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징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는 기존으로 돌리겠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최고로 많이 낼 경우에는 82.5%나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과세율을 지금 현재까지는 두 채면은 10%고요. 세 채면은 중과세율이 20%입니다. 물론 기본세율이 6%에서 45%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6월 1일이 되면 이게 두 채면은 10%가 더 붙어서 20%가 되는 거예요. 중과세율이. 그리고 3주택이면 10%가 더 붙어서 30%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기본세율이 45%가 최고세잖아요. 여기에다가 중과세율 30%를 더하면 7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낮춰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렵쇼요. 어렵쇼. 다 모든 것이 도로아미 타블이 됐나요? 도로아미 타블이 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재산세 기준만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 뭐 이게 정해졌을 뿐 LTV 90%는 날아가 버렸고요. 여기에다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날아가 버리고 양도소득세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여당의 횡포라고 해야 되죠. 이거는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치고 장난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 행포가 참 하늘을 찌른다. 부동산 민심은 안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올라간 게 잡힐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세종시의 집값이 지금 뭐 1억도 떨어지고 1억 7천도 떨어지고 이래서 이게 집값이 폭락하는 신호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다. 세종시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게 수도가 옮겨간다고 하니까 집값이 폭등했을 뿐이고 대선 전까지 이게 뭐 또 쉽게 되겠느냐. 아마 대선 공약에 수도 옮겨가겠다는 공약하겠죠. 국회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그런 공약이 나오겠죠. 그때 가서 또 오르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수도 이전 공약 자체가 좀 희미해졌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집값의 분위기는요. 저는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내려갈 줄 모른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광의의 통화가 너무 많잖아요. 광의의 통화량이 지금 3,300조를 넘어섰잖아요. 아마 그런 게 집값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점점 가시화되면 될수록 집값의 거품, 주식의 거품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거품 붕괴를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